어제 주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일산과 군산 시민들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또다시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에 주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군산에서 국내 첫 친환경 어업지도선이 우리 기술로 건조됐습니다. 삼원중공업은 해수부로부터 수주한 LNG를 연료로 쓰는 어업지도선 3척 가운데 한 척을 건조하고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규제로 국제 환경 기준이 강화돼 특수 목적선의 친환경 연료 전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이 지지부진한 특수 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익산과 군산 시민들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매일같이 타올랐던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지역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군산 시민행동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오는 19일 목요일부터 매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수사까지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주중이나 주말에 광장은 좀 열 생각이고요. 파면을 인용하라 투쟁으로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내란죄 수사를 더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지역 농민들의 헌재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도 본격화됩니다. 일산 농민회 등 농민단체는 정봉준 투쟁단을 구성해 17일 출정식을 갖고 고창에서부터 트랙터 상경 행진에 나섭니다.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일산 운동본부도 16일 참여단체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등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락한 국격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헌재에서 지속한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고 이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국격이 좀 무너지고 있고 경제는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이걸 빨리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헌재가 조속히 탄핵 심판을 해서 국회가 소추 의결서를 낸 직후 헌재가 부여한 사건 번호는 2024 헌납 8. 이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입법부의 손을 떠나 사법부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촛불은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 준비일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앞으로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한편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군산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4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축의 윤석열 탄핵 국회 가결과 관련해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윤석열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았다며 몰락의 길을 선택했고 국민은 탄핵을 선택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의 촛불혁명이 승리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에서 복합곡물 전문 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합니다.
복합곡물 전문 생산단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 공부에서 499헥타르 규모로 운영됩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에 있는 농업법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오늘 옛 청사철거 안전기원제를 갖고 신청사 건립 2단계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익산시는 2단계 사업 구역에 있는 옛 청사철거를 앞두고 안전기원제를 가졌습니다. 옛 청사와 시의회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내년 말까지 지상주차장과 다목적 홀, 소공원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지하주차장도 2단계 사업에 맞춰 수용 능력이 확장됩니다. 익산 함열역이 정부의 노후 역사 개선 사업에 선정돼 이전 신축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150억 원을 투입해 함열 중앙로 3거리 일대의 새 역사를 신축합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며 이용객 편의시설과 버스 환승장이 확충됩니다. 익산 함열역은 지난 1912년부터 운영됐고 이후 1975년 개축됐으며 연간 이용객 7만 3천 명 수준입니다. 가족문화 복합시설인 익산 다우리가 준공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모현동에 들어선 다우리가 지난 14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우리는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700여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고 내부에 다양한 생활문화 시설이 구축됐습니다. 또 여성회관과 가족회관 등 5개 기관이 입주했습니다. 익산시가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등 8억 원을 들여 익산 안심이 앱과 인공지능 기반 고속영상 검색,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안심이 앱은 위급 상황을 알리면 현재 위치가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자신의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됩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고속영상 검색은 인상착의와 사진 등 정보를 활용해 치매 환자와 아동 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주변 상황을 분석해 화재나 쓰러짐, 침입 등 사건 사고 발생 상황을 감지하게 됩니다. 군산에서 국내 첫 친환경 어업 지도선이 우리 기술로 건조됐습니다. 삼원중공업은 해수부로부터 수주한 LNG를 연료로 쓰는 어업지도선 3척 가운데 1척을 건조하고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규제로 국제환경 기준이 강화돼 특수목적선의 친환경 연료 전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이 지지부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국내 첫 친환경 국가어업지도선. 바다에서 발생하는 불법 어선 단속과 먼바다에서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군산의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해수부는 1,380억 원을 투입해 LNG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내년 5월까지 건조합니다. 첫 선을 보인 어업지도선은 군산항 3부두에서 진수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나섰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군함이나 함정 등 특수 목적선들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50%를 감축을 해야 될 의무화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래 친환경 선박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관공선을 선제적으로 친환경으로 만들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해서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군산시는 5,300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에 특수목적선 개조와 성능 개량을 위한 선진화 단지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4년째 터덕거리는 상황.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지만 정부가 정확한 수요 파악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항 조성하는데 지금 선진화 단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지배력을 갖추는 그런 항을 거기서 해수부에서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지금 파토 상태입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성 선진화단지를 지금 한 4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선박들 자체가 이렇게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준비를 잘해서 4년째 제자리 걸음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2단독은 지난 13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전 보좌관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새만금 태양광공사 수주 청탁을 목적으로 현금 2천만 원과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5,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엄벌할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 참여연대가 오늘 논평을 내고 한경봉 군산시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참여연대는 한 의원은 성희롱 논란 외에 자원봉사장센터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 10월에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 비하 발언 문제가 불거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에 품위를 훼손한 만큼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안의 한 오리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부안군 백산면의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기르는 오리 2만 2천 마리는 살처분됐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농장 40곳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도내에서는 김제에 이어 두 번째이고 전국적으로 10번째 확진 농가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승객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 30분쯤 호남 고속도로 익산 나들목 근처를 지나던 고속버스가 눈길에 넘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주로 향하던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2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관내에서 고용허가제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3,0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이 1,705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고 어업 29.9%, 농축산업 12.8%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는 1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문여도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할 재심사가 오는 20일 진행됩니다. 전북 교사노조는 지난해 8월 유명을 달리한 문여도 초등학교 교사가 평균 수업 시수를 훌쩍 넘긴 주당 29시간을 수업했고 한 학기 초과 근무도 87회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리자의 갑질 가능성을 인사혁신처가 개인적인 성향 차이로 치부했다며 오는 20일 재심사에서는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월 순직 불인 승인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익산시가 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대책반은 강영석 부시장을 반장으로 안전관리, 지역경제, 복지지원, 가축 전염병 대응, 비상진료 등 5개 팀이 운영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지역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20% 혜택이 주어지는 다이로움 정책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 규모를 125억 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고 계획된 연말 행사에는 취소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농업직불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실경작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등은 올해 5,74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20년 5,059억 원보다 686억 원이 늘었습니다. 농업직불금 규모가 늘어난 것은 도내 농가가 4년 새 10,000명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730억 원이 늘어난 6,476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안에서 생산된 딸기가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부안농협은 16일 부안 딸기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3톤을 수출해 홍콩 지역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이번에 수출된 부안 딸기는 홍이 품종으로 크기가 크고 높은 당도와 단단한 과육이 특징입니다. 부안 지역에서는 27,000제곱미터에서 15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과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한정수 익산 도의원이 오늘 도의회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등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올해는 전북 수출이 국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채 안 될 전망이며 지역 경제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전북도정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여전히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0년 뒤 도내 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가구 원수는 2.16명이지만 2052년에는 1.7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도 급증해 36.3%에서 2052년에는 44.5%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군산시가 65년 만에 나운동 군경합동묘지 명칭을 바꿉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까지 국가유공자 안장묘역인 군경합동묘지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나타낼 명칭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묘역 확장을 앞두고 지금까지 군경합동묘지로 불리는 명칭이 역사성과 상징성, 독창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모는 시민 1명이 명칭 3점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7명을 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수 공무원은 최우수상의 정보통신과 권영주무관과 산업혁신과 김성수 산당관리계장, 농정과 장판영 농축활력계장이 선정됐습니다. 또 우수상에는 자원순환과 김지연 주무관, 수산식품정책과 손정성 수산식품산업계장, 공기루 주무관이 장려상에는 안정총괄과 문상직 방제시설 관리계장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규제혁신과 민원 갈등 해결, 창의적 선제적 정책 발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농촌진흥청의 교육훈련 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교육 실적과 예산 집행, 노력도 등을 심사해 익산시 등 전국 8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유일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안전사용과 농업용 드론,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두드림 농업회사법인 대표 박도영이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유드림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발전하고자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성여객 한누리회 회원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나운삼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6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우성여객 한누리회는 매년 성금 기탁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북은 흐리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